안녕하십니까. 지안에듀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까지 동기부여 이론 1, 2, 내용 이론, 과정 이론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만족하셨나요? 그 파트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이 조금만 전제가 되고 암기가 약간만 전제가 되면 맞추는 파트라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외우라는 분들까지는 꼭 외우도록 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구급용은. 자,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이제는 조직 발전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동기부여를 해줬으니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또는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워야겠죠. 자, 조직 혁신론, 조직 개혁론. 자, 목표 관리. 아까 22강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목표 관리자랑 BSC랑 비교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나오네요. 자, 목표 관리 MBO 1950년대 드러커에가 경영관리 기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드러커라는 분 참고용어를 알아두세요.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죠. 자, 1973년 닉슨 정부에서 계획예산 PPBS, 참고로 이 P는 뭘까요? 플랜입니다. 그럼 그 뒤에 P는 플랜 퍼포먼스 버짓 시스템이라고 해서 PPBS라고 하는 겁니다. 대안으로 예산 분야에 도입이 되었고요. 3번 Y이론적 관리 기법입니다. 아까 이 Y이론 어디서 나왔어요? 맥그리거 XY 이론에서 나왔죠. Y는 성숙인을 얘기하는 거죠. 능동적인 인간관. 그죠? 그래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 4번 개인보다는 집단의 중시, 결과보다는 과정의 강조를 했고요. 5번 양적 목표 중시, 현실적, 계량적, 단기적, 가시적 목표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과정을 중요시했죠. Y이론하고 똑같죠? 성장 과정 또는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번 안정된 상황에 적합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했고 평가와 환류를 강조했습니다. 7번 성과급과의 연계, 성과 중심의 관리 기법입니다. 그죠? 자, 장점 1번 명확한 조직 목표. 왜? 지정해 주니까. 협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집중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요. 협의니까요. 위에서 찍어 눌러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점을 찾아서 요거까지는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조직 목표와 여기 나오네. 개인 목표의 통합, 목표와 역할 간의 갈등이 적어지고요. 왜? 협의를 했으니까요. 자, 업적 평가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며 책임 관계의 명확성을 제시했습니다. 4번 참여적 관리, 조직의 발전과 조직 구성원의 사계를 제고시켰고요. 5번 자율적 책임, 분권적 관리적 기법이며 관료자의 경직성을 보완했습니다. 왜? 내가 참여를 좀 하니까 당연히 경직성은 좀 떨어지죠. 협의에 의해서 목표를 조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단점 1번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곤란한 복잡한 환경에서 적용이 곤란합니다. 왜? 단순 목표야 협의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총론에서. 목표가 복잡할수록 산으로 가요. 그거랑 똑같아요. 2번 과다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소모시킬 수 있고요. 왜? 협의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한번 들은 적 있죠. 공익 얘기할 때. 3번 행정의 특수성, 행정 목표와 다원성이고 무원성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목표는 여기서 MBO의 목표는 좀 단순하고 단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조직 발전 어디 드디어 나오네. 발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올거니제이션 디벨롭 발음 진짜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올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 행태 변화를 통해 효과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이걸 OD라고 하고요. 2번 1950년대 기업체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 OD는 중요하니까. 그죠? 조직 발전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OD예요. 제 말 틀려요? 아니죠. 자, 3번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체제 모형, 평가와 환류를 중시하는 지속적, 순환적, 장기적 과정이며 장기적입니다. MBO는 단기였죠. 4번 총체적 관점에서 체제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둔 임상과학입니다. 5번 Y이론적 관리 기법인데 여기도 역시 Y이론이네. MBO도 Y 있죠? Y이론이 뭐라고 했어요? 맥그리거에서. 네, 능동적인 인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통합시켰네. 똑같네. 6번 개인보다는 집단의 중시, 결과보다는 과정 형식. 똑같네.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적 변화 기법입니다. 자, 근데 이 OD 특징이 뭐냐면요. MBO는 절충안을 찾았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OD는 찍어 누르는 겁니다. 전문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가니까 본인들은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OD입니다. 이해했죠? 자, 8번 구조적 기술적 요인 강과 행태에만 초점을 두는 부분적 발전 기법인데 제가 행태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먼 행태론 하면서 행동 양태라고 그랬죠. 중요하진 않지만 가치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9번 문화적 편견의 개입,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생활의 침해 가능성. 가치가 들어가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이 행태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죠? 그다음 10번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선량주의 경향. 선량주의가 뭐냐면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디지? 체제론 설명하면서 야 내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따라와. 내가 먼저 이끌어 갈게. 이게 선량주의입니다. 고도의 인간조종 기술. 자, 이 고도의 인간조종 기술, 세련된 인간조종 기술 어디서 나왔어요?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에서 한 번 더 나왔었죠. 지금 계속 조직론도 총론이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론은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라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지금까지 저는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론 학습 7강짜리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 꼭 한 번 더 보세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감수성 훈련.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EQ 지능 훈련이라고 보시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션 컨트롤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감수성 훈련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버리면 일이 안 돼요. 또 감수성이 너무 없으면 주위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요.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을 찾는 게 이 감수성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짜맞춘 거예요. 감정을. 자,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인위적 상황에서 10명 내외의 낯선 사람들 간에 비정형적 접촉을 통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해 대인적 지각과 수용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훈련인데 자, 이 수용 능력이 사실상 그냥 감정이죠. 이모션. 그죠? 그다음에 2번 정서적인 접촉과 여기 나오네. 토의의 과정을 통한 대인관계, 이해관계와 개선이 목적인데 이해가 너무 깊어버리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냥 한없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깊으니까. 이런 식의 반발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시킵니다. 3번 개방적인 대인관계 조정,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능력의 증대를 추구. 자, 여기까지는 말 이쁘게 잘 써놨어요. 4번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증진, 경험과 감성의 중시. 여기 나오네. 감성, 이모션. 자, 5번 비정형적 상황에서 실시하며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배워가는 기법인데 자, 지금도 제가 얘기했죠. 감수성이 너무 깊어지면 너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이 사람하고 일하기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감수성이 너무 없으면 감정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 없어. 그러면 공감할 수 있을까? 공감 자체를 못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사실 잘 쓰이진 않습니다. 어떠다가 그냥 감수성 훈련이라는 명패만 달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달고 그냥 훈련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자, 목표관리제와 조직발전 OD의 비교. 그래서 감수성 훈련 비교를 안 하잖아. 자, 9번 목표관리. Y이론, 동태적 관리, 인간발전 강조, 통합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요. Y이론이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는 이렇게 중점을 찾는 거고 얘는 전문가가 찍어 누르는 거고 밑에 나올 겁니다. 주도자, 내부 개선기관 중심. 개선기관 그냥 내부 개선기관 명령권자가 주도하는 거고 외부 전문가가 중심하는 거고 찍어 누르는 거. 그죠? 근데 내부 개선기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가능한 거지만 전문가는 모르잖아. 내부. 그러니까 그냥 찍어 누를 수밖에 없어. 권력에 따라서. 그냥 그 사장이 주는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징, 상향적이면 나오네. 바텀업. 기억나야 됩니다. 바텀업, 탑다운. 정책 집행 요인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총점, 목표 달성, 단기적인 결과 중심, 단기. 근데 얘는 행태 변화, 장기적인 과정 중심. 활용 기술, 일반 관리 기술이고, 그 다음에 행태과학 기술이고, 자, 효과성 모형, 목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체제 모형입니다. 체제를 중시해서 찍어 누르는 거고, 이거 목표 모형은 서로 합의해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총체적 품질 관리. 드디어 나오네. TQM. 자,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하죠. 자, 봐요. 총체적, 토탈. 고객의 욕구에서 만족도까지 전 과정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죠? 전 과정을 수치화시키고, 품질, 퀄리티.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관리, 매니지먼트.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기법이며, 그래서 합쳐서 TQM.
그죠? 다시 한번 고객의 욕구 만족도까지 전 과정을 측정하며 양보다는 질을 측정하고 이거를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를 한다. TQM. 그죠? 자, 4번.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품질 관리. 산출 과정 초기에는 서비스래. 제 친구 중에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발음한 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자, 서비스의 질이 정착됨을 강조한 겁니다. 자, 5번. 통합주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했고요. 팀워크의 중시. 구성원의 총체적인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7번 고객 중심주의. 고객이 품질의 최종 결정자며 서비스의 변이성 방지를 강조했고요. 변이성이 아까 이게 변인이 뭐라고 했어요? 변화된 요인을 변인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거. 이상하게 변화되는 걸 변이라고 그래요. 자, 8번 사실에 기초한 품질관리,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9번 환류 강조. 투입 과정과 절차의 지속적 개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입니다. 그죠? 자, 2번 전통적 관리 대 TQM. 1번 전문가들에 의한 품질 규정 대 고객에 의한 품질 규정. 자, 왜 그러냐면 TQM은 고객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 관리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죠. 보시면 이거 사전적이고 사후적이죠. 그 차이예요. 자, 그렇게 보면 다 풀려요. 기준 범위 내에서 과오 및 낭비 허용. 기준 범위 내니까 사전. 과오 및 낭비 불허. 왜? 사후적이니까. 반대로 됐네. 미안합니다. 자, 사후고 사전입니다. 헷갈렸어요. 자, 전문가들의 품질 규정. 그 다음에 사업 품질 관리. 생산해놓고 보는 거니까 사전 품질 관리. 이제 사전에 하는 거니까 여기 이거 헷갈렸어요. 좀 미안해요. 자, 4번 경험과 직관 강조 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 강조. 왜? 사전적인 거니까요. 그쵸? 5번 수직적, 직권적 구조, 수평적, 분권적 구조. TQM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적 관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고하는 체계가 서로 수평 관계여야 되지 수직 관계면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자. 욕만 먹을 거 뻔한데.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컨베이어 벨트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자, 6번 개인 중심 대 팀 중심. TQM은 팀 중심입니다. 7번 단기적 목표 대 장기적 목표. 그래서 이거는 장기. 그럼 MBO랑도 비교가 되겠네. MBO는 단기, 요건 장기. 그죠? 자, 넘어갈게요. 리엔지니어링 B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정과 절차를 축소, 정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이걸 BPR이라고 해요. 그죠? 자, 특징.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 극적 향상을 가져올 것.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이라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 2번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 3번 극적 향상을 갖고 올 것. 축소 정비하려면 이게 돼야 되죠. 그죠? 자, 주요 내용. 정보 기술을 활용했고 이음매 없는 조직 심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직 가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음매 있죠.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아니면 또 부서 간에 왔다 갔다 거린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고객이나 절차 중심의 설계, 정보 수집 창구 단일화, 주된 절차의 지속적 흐름 등 절차의 병렬화, 일의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왜? 심리스니까. 그치?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정보 수집 창구가 단일화돼야 이게 다 뿌려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TQM 대 BPR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 리엔지니어링, 단기간 급진적인 변화, 단기간이네 이것도. TQM은 장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절차의 과정, 차이점은 조직 내부 저항. 조직 내부 저항이 강합니다, BPR은. 왜냐하면 SOP 또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그 정해지는 표준 운영 절차가 있잖아요. 이걸 다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보면 그 조직의 리더가 되게 혁신적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밑에 부하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왜 바꿔요? 하는데 그 부하들이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이 리더가 제대로 모른다. 특히나 새로운 신임 리더라면 뭐야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부 저항이 많아요. 자, 유사점. 프로세스 절차 과정 중심의 관리 개선입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는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죠. 1번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장기적이니까. 2번 절차와 과정 플러스 조직 문화. 3번 외부 지향, 고객 만족을 중시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장 조직론 제5절 정보 체계론인데 여러분 이 파트는 딱 한 파트만 설명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직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파트예요. 자, 전자정부 제가 얘기했죠. 전자정부만 시험에 나왔었다고. 자, 전자정부
1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를 얘기하며 2번 미국 클린턴 정부의 액세스 아메리카 프로젝트에서 등장. 발음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3번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이거를 영어로 하면 I에서 M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M이 모바일이니까. 그리고 유비쿼터스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냥 유비쿼터스는 및 스마트 정부에 대한 논의로 전기 중이기도 했습니다. 능률형,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급자 중심, 국가 경쟁력 제고, 대내 측면에서 초점을 뒀고요. 능률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높이고. 자, 여기에도 총론이 나오죠. 수단적 같이 나오죠. 행정 총론. 자, 서비스형, 고객 지향적인 열린 정부를 얘기하며 서비스 제공의 대응성 측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초점. 자, 민주형, 성과 중심의 열린 정부, 참여행정, 신뢰성, 투명성 제고, 다의 측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간헐적으로 등장하긴 해도 어려워요. 봐요. UN 자동 출연 첫 번째, 두 번째 출연 조정. 출연을 했으니 조정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 거래를 해야 되고 연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 출연, 출연 조정, 상호작용, 상호거래, 연계. 몇 개예요? 5가지죠. 그 다음에 세계은행 출연했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고 상호거래 3개죠. 자, OECD 정보 나오고 상호작용하고 상호거래하고 전환해야겠네. 그치? 정보로 전환해야 되니까. OECD는 기구입니다. 그치? 정확히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위에는 5가지, 세계은행은 3가지, OECD는 4가지. 정확히 기억 안 나면 이렇게만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숫자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유엔은 특히 자동 출연, 그 출연, 조정, 작용, 거래, 연계를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망이니까. 세계은행은 출연, 상호작용, 상호거래순 3개. 출연, 상호작용, 상호거래. 이거는 그냥 세계은행이다.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 여기서 붙이면 돼요. OECD 정보, 상호작용, 상호거래, 전환.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전자정부 2. 전자민주주의 발전 단계, 전자거버넌스, 전자정부의 원칙. 자, 1번 전자정보와 전자적 채널을 통한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단계하는 단계고요. 전자자문은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의 청원 및 정책 토론 등 전자적 의사소통의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전자결정,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 의견의 반영 단계인데 여러분 이 1, 2, 3번 시험 보신 분 어디서 봤어요? 올해 기출이 좀 나왔죠. 전자정보화 단계, 자문 단계, 결정 단계가 뭔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자정보와 전자적 채널을 통한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의 공개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자문,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의 청원 및 정책 토론 등 전자적 의사소통 단계를 얘기하고요. 3번 전자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 의견의 반영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전자정부의 원칙, 1번 대민 서비스의 전자 및 국민 편익의 증진. 2번 행정 업무의 혁신과 이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 자, 효율성 뭐라고 했어요? 또 나오네. 목표 달성도입니다. 그죠? 3번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4번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번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동이용의 확대. 6번 중복 투자의 방지와 상호 운용성의 증진. 7번 정보기술이 아키텍처. 밑그림이라고 하는데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설계도예요. 일종의 설계도에서 구조를 세운 게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기반. 8번 전자적 정보의 행정기관의 확인. 9번 개인정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 금지. 자, 보시면 여러분이 봐야 될 건 7번, 그 다음에 1번, 2번 정도. 3번까지 보면 되겠다. 이 정도가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정부 지금 얘기했죠. 아까 그 전자자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뜻인지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부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어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올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반드시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조직론은 딱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건데요. 동기부여 이론 되게 중요하니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동기부여 이론 1, 2는 꼭 보시도록 하세요. 안 보셨다면 지금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2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론까지 오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사행정론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인행론은 사실상 제가 걷어낼 부분은 다 걷어낼 거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